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이만큼 인상됩니다. 정부는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부 예산안 중 시니어님들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는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자 복지 키우고 미래도약 투자 대폭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자활 성공금을 신설하고 배달, 택배비 지원 등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고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집중 투자, 필수 의료 확충, 재해 대비로 미래 도약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예산안입니다. 2024년 예산은 656.6조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20.8조 원, 3.2% 증액됩니다. 그래서 2025년 예산안은 677.4조 원입니다. 중점 내용은 민생 안정, 역동 경제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충추 외교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 중 고령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중점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누적된 물가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 6.42% 141만원이 인상되는데 최근 3년 인상폭 연 498만원은 지난 정부 연 235만원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0.3만 명 신규 지원을 하는데요. 신규 수급자는 연간 28만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자녀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을 간주하는 비용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득의 15%에서 30%를 생활비 지급 비용으로 받는데 앞으로는 10%로 축소하여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는 그간 동결된 주택수선 비용을 5년 만에 29% 인상합니다. 앞후 내용을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6.42%를 인상합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기준 24년에는 연 2,200만원, 월 183만 4천원이었습니다. 25년에는 연 2,342만원, 월 195만 1천원으로 연간 141만원을 지원 확대합니다. 의료급여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부양비 비율을 축소합니다.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시에 부양비 최대 30%를 부과했는데 25년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시에는 부양비를 10%만 부과하여 그 비중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0.3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연간 28만원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5년 만에 취약가구 주택수선비를 대폭 29% 인상합니다. 주택수선비는 24년에는 최대 1241만원을 지원했는데 25년에는 최대 1601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대 3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 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베이비 부모 55년에서 74년생들이 본격 은퇴를 하고 노인 인구 증가 추세 등 이런 내용을 감안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노인 인구를 보면 22년 898만 명, 23년 944만 명, 24년 994만 명인데 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1000만 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1차 베이비 부머인 55에서 63년생은 705만 명, 2차 베이비 부머인 64년에서 74년생은 954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25년에는 1960년생 86만 명이 노인 인구로 새롭게 편입될 전망이어서 노인 인구 1000만 명 초과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보장, 활력 제고, 돌봄 강화 패키지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득은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인구 10%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103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기초연금 단가 인상을 합니다. 33만 4천 원에서 34만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활력 제고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고 노인 평생 교육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덕고 노인 응급 호출기 보급을 확대하여 27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합니다. 주거급여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입주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규 제공합니다. 그리고 6만 8천 개 경로당 냉 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음은 표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보전은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기초연금은 33만 4천 원에서 34만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활력 제고는 시니어 친환경 국민체육센터는 8개 소에서 20개소로 응급호출기 보급은 27만 대에서 30만 대로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는 8,000명을 신설합니다. 주거 강화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간 1,000호에서 연간 3,000호를 지원하고 복지주택 인프라 연계 돌봄을 4개소 신설하고 경로당 지원은 연 268만 9천 원에서 295만 8천 원으로 증액됩니다. 다음은 계속 고용 장려금으로 은퇴 걱정을 털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노동 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 대비 없이 조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52.8세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8.6%인 954만 명인 2차 베이비붐 세대인 64년생부터 74년생들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고 경력과 무관한 재취업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비중을 보면 20대는 34.7%, 50대 17.4%, 60대 이상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일자리 소득 레벨업을 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경력 관리는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 생애 경력 설계, 전직 스쿨 등 내일 패키지를 확대하여 준비된 은퇴 지원을 하고 역량 강화 부분을 보면 중장년 인턴제, 폴리텍 신중년 특허학과 개편, 뿌리산업교육센터로 양질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고용은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고용 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고용 제도인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표로 보겠습니다. 체계적 경력 관리는 생애 경력 설계, 전직 스쿨, 제도약 프로그램 등 중장년 내일 패키지를 확대하고 직업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를 개편하고 신중년 특화 과정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폴리텍 뿌리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장년 구직자 구인기업 매칭을 보면 중장년 내일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년 도달 후 일자리 유지는 계속 고용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인데요. 24년에는 희망자 1,000원을 재고용했을 때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25년에는 희망자의 일부만 재고용하여도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18년에서 22년까지는 15만 5천 호, 23년에는 14만 2천 호, 24년 20만 5천 호를 공급했는데 25년에는 25만 2천 호로 확대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득, 계층별 빈틈없는 주거복지 지원 내용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공공임대를 3만 6천 호에서 3만 8천 호로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공공임대를 2만 4천 호에서 4만 9천 호로 공급 확대하고 고령층 취약층에 대해서는 고령층 공공임대를 0.6만 호에서 0.7만 호로 공급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3배를 확대하여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는 5년 만에 대폭 인상하여 29%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고령층 취약계층 복지 지원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